무리해서 억지로 회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안 되는 사유를 해소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다음으로 두 번째, 상대적으로 회생 신청이 안 되는 경우예요. 회생 신청 자체가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이런 분들은 회생 신청을 해도 이익이 없다거나 기각 날 게 뻔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.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임대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금전적인 이득을 다 소득이라고 봐요. 보는데 다만 일시적인 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거는 소득을 안 봐요.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? 실업급여. 실업급여라는 건 직업을 구하라고 직업을 못 구할 때 한시적으로 주는 거지, 실업급여를 36개월, 60개월 동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는 개인회생에서 얘기하는 꾸준한 어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정한 소득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. 왜? 아니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회생 신청을 해요? 회생은 갖는 거라 그랬잖아요. 파산 신청은 되겠죠.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예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, 최근에 제가 들은 것 중에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는데, 이분이 사정이 이렇더라고요. 자기가 자기 아는 친구분한테 2억을 빌려줬대요. 현금을 뽑아가지고 2억을 빌려줬는데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죽어버렸대요. 회생을 하겠다는 거야. 그럼 보세요. 일단 2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도 모르겠어요.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회생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채권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,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. 그런 분들은 2억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. 아니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 전혀 채무에 대한 소명도 안 되고, 그분 뭐 사망한 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항에서 뗄 수 있습니까? 없대요. 그런 건 회생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런 경우들도 요즘 댓글에 자주 올라와요. 세 번째가 뭐냐면 비면책 채권의 비중이 채무의 대부분일 거. 비면책 채권이 뭐냐면 첫 번째, 세금은 나라 돈이잖아요. 안 깎아줘요. 세금은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정을 해준다거나 분납을 가능하게 해준다거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, 법원에서 세금 30% 깎고 40% 깎고 이거 안 돼요. 법원에서는 안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벌금, 무슨 과태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나라에서 뭔가 이 행정청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내라고 한 거를 사법부인 법원에서 안 돼, 깎아줘,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, 이것도 비면책 채권이에요. 채무자한테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구상금 채권인 거예요. 이거는 면책이 안 돼요. 면책이. 왜? 이걸 면책해주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거잖아요. 법에서 이거를 깎아주진 않는다. 그죠? 그 다음에 또 뭐 임금, 퇴직금, 요거 비면책 채권이에요. 그 다음에 양육비, 이런 거. 이런 채권이 대부분인 분들, 이런 분들은 회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. 그 다음에 네 번째, 요것도 문의가 되게 많아요.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미국, 베트남 이런 데서 전화 오시는 분들 많아요. 중국도 많고.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. 왜냐면 회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, 그 중에 금융 자료들 있잖아요. 인감증명서나 이런 게 아니면 대리인이 신청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해외에서 어떻게 떼요?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가서 떼와야지. 대리인이 발급하자마자 위에 대리인 발급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그러니까 금융기록과 관련된 각종 그 문서들을 발급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내야 되는 서류들을 못 내는데 회생이 진행이 되겠어요? 안 되겠죠. 근데 그 이후에 또 채권자 집회도 가야 되고, 파산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하고 면담도 가야 되고, 소득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한국말로 적혀 있지가 않잖아요. 번역 공증해가지고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. 엄청 번거로워요. 번거로우면서도 솔직히 채권자 집회에 참석이 안 되면 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렇습니다. 정리를 해드릴게요. 절대적으로 안 되진 않지만 이런 분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라는 거예요. 첫 번째 뭐냐? 소득이 없는 경우. 다만 말씀드린 거 뭐 일시적으로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. 무슨 지원금, 뭐 실업급여, 이런 건 소득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채무의 사용처가 소명 자체가 아예 안 되시는 분들. 현금으로 빼서 누구 빌려줬는데 그 사람 어디 간지도 모르겠는데요?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. 현금으로 뺐는데 잃어버렸는데요?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. 돼요. 되는데 다 갚으셔야 돼요. 다 갚으셔도 회생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.
세 번째, 비면책 채권. 그러니까 세금이 3억인데요. 아니면 교통사고 났는데 구상금 1억 5천 들어왔는데요. 이런 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네 번째,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. 가끔 들어올 수 있다 해도 사실상 힘들어요. 사실상. 근데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한국 들어올 수 있다. 가능해요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는 회생이 가능할까?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. 무리해서 억지로 회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안 되는 사유를 해소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안 되면, 회생이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대체적인 그런 제도를 이용하셔야 되는 거지, 굳이 회생이 안 되는데 이거를 법원을 속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회생을 진행하시지 않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